한국연도 조항인데요. 1951년 6월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수행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한국연도 조항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한국연도 조항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거짓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한국연도 조항이 나온 경위는 먼저 영국조안이었어요. 영국이 만든 조항,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스카핑 677호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한국연도 조항의 기초가 되는 문서였어요. 거기에서는 독도는 다 한국연도였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연도가 된다면 마지막에 독도는 일본연도가 되었다라고 변경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을 경우는 앞의 합의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국제법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도는 한국연도라는 데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연합국들은 단축형이라는 조약의 현식을 취했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는 울릉도가 포함되니까 울릉도에 속하는 독도는 한국연도인 것입니다. 또 이 한국연도 조항에는 마라도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마라도는 그러나 제주도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마라도를 쓰지 않아도 마라도는 한국연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3,000개 넘는 작은 독도 같은 섬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그러한 반침을 당시 연합국은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상당히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1951년 4월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의 방권식별구역 카디즈라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카디즈는 38선을 달아서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점선 부분, 이게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카디즈이고요. 붉은 선은 그것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요새의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1951년 4월에 결정된 그 카디즈, 한국의 하늘이에요. 독도의 하늘도 한국의 방권식별구역입니다. 결국은 당시 독도는 한국연도라는 그러한 연합국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이 6.25 상황에서 한국의 방권식별구역을 그런 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70년간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비행기가 독도의 위하늘을 지나갈 때는 그 일본 정부가 그 정보를 한국 정부에게 줘야 하고 승인을 얻어야만이 독도 상공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독도가 사실상 한국연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2년 4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본 영역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일본 영역도의 독도 부분을 보시면요, 동그랗게
빨간 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축도라고 다케시마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경계선은 바로 한국 쪽의 연도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 일본 왼손도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가 한국 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신은 그렇게 잘 알으면서 그 이후에 온갖 전략을 사용하면서 독도를 일본 연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의 일본 정부의 상당히 왜곡된 태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현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지명위원회의 사이트에 있는 독도 페이지입니다. 왼쪽은 독도의 여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리앙크 락스, 독도 아일랜드, 독도, 그리고 호넷 아일랜드. 이것은 영국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다케시마,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고 독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주권 국가는 사우스코리아,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경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경위도는 바로 독도의 경위도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남한, 대한민국이 그 실효 지배하는 섬이다 라는 것을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이것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인정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결정 과정에서 약간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면서 독도를 일본 연도로 할까 그렇게 생각한 시기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 결정된 이후는 현재까지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연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모두 이게 반박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17세기에 독도는 일본 연도가 되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5년에 독도는 일본 연도가 되었다. 그것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952년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 연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일본의 독도의 3대 주장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요약해서 그 일본의 주장 모두를 다 반박해 버렸습니다. 다 반박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용유 주장라는 것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독도 분쟁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면 적어도 쓰면 안 됩니다. 독도가 분쟁이다 라는 말은요, 독도가 일본 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이게 독도가 한국 연도인지 일본 연도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도 분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한국 사람이면 독도 문제라는 말을 가지는 괜찮다고 하죠.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독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기가 자기 연도로 확신하고 있는 땅을 넘기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중국하고 사이에 생각요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생각요르도를 실효 지배하면서 그래도 중국의 분쟁화 시도는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국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생각교류도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답은 하나예요. 생각교류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그래서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해서는 분쟁이라고 독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인정해야 국제사법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도를 분쟁으로 인정한다면 일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까지의 주장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문서나 고지도 자료 이거 모두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 문제를 회부하는 데에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만능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5개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바로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은 혹시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불공평한 제도일 수가 있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1945년에 유엔 산하에 생긴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재까지 해결한 사건은 16건에 불과합니다. 거의 한상 휴정 상태 열려있지 않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 한국의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독도의 돈도의 한반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한 현상인데요. 하늘이 새겨진 한반도 그곳을 지니고 독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독도에 혹시 가시면 마지막에 독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독도 돈도의 북쪽으로 가면 이 한반도 파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하늘도 아르고 독도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